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최고의 언어치료사가 동양의 한 낯선 문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신념처럼 믿었던 유럽식 치료법이 작은 네모 글자들 앞에서 무너진 순간, 그리고 그녀는 세상을 바꿔놓을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카타리나 슈나이더,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 언어치료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에요. 유럽에서 꽤 알려진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이 제게는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거죠. 그동안 수많은 언어장애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왔고 저의 방법론은 항상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독일식 언어치료법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덕분에 여러 학회에서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자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요즘은 그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맡은 난독증 환자들의 치료 경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고 있거든요. 특히 리사와 마르코, 그 두 아이의 경우는 제가 자신 있게 적용한 독일식 언어치료법이 전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봐도 변화가 없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점점 실망감이 커져가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슈나이더 박사님, 리사의 검사 결과입니다. 조교가 건넨 차트를 받아들며 한숨이 나왔죠. 또 진전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걸까? 내 방법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혹시 나의 능력에 한계가 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생각에 잠겼어요. 저도 한때는 글자를 읽는 게 너무 어려웠던 난독증 아이였으니까요. 알파벳 순서가 자꾸 뒤바뀌고 단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체계적인 독일 교육 시스템과 훌륭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래서 더 자신 있었어요. 내가 이겨냈으니 이 아이들도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리사는 여전히 단어를 거꾸로 읽고 마르코는 글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지능은 뛰어난데 글자만 보면 막막해하는 모습에 제 심장이 조여들었어요. 실패란 없어. 카타리나, 너는 최고의 전문가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내봤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확신이 사라진 채였어요. 제 전문성과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수많은 논문과 참고자료를 뒤져보았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도전이 될 텐데요. 그리고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복도를 걸어가다 우연히 낯선 얼굴과 마주쳤어요. 동양인 남성이었죠. 그가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제게 그의 환한 미소는 어딘지 신선했어요. 안녕하세요, 슈나이더 박사님.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언어학 박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한국 유학생이에요.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대답했어요. 아, 반갑네요.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죠?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글과 로마자 기반 언어들의 인지적 처리 과정 차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주는 효과가 흥미로워서요. 실제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난독증 환자들이 습득하기 훨씬 쉽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제 미소는 약간 굳어졌어요. 동양 문자가 난독증에 효과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체계적인 언어 시스템보다 나을 리 없어요. 그건 그냥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동양 문자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배우기도 어렵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약간 냉담한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한자와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이민수는 여전히 친절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사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로 발음과 글자가 거의 1대1로 대응돼요. 오히려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 문자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을 정도로요.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럴게요. 형식적인 대답을 던지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대화가 자꾸 맴돌았어요. 동양 문자가 과학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과장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치료 계획으로 머리를 싸매다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넷플릭스를 켰는데 추천 목록에 한국 드라마가 떴죠. 호기심에 클릭했어요.
자막으로 처음 본 한글은 이상했어요. 네모난 모양 안에 여러 기호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거든요. 영어나 독일어처럼 일렬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작은 블록을 조립한 것 같았어요. 저게 정말 체계가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점점 그 글자들 사이에 뭔가 패턴이 보이는 듯 했어요. 특정 모양이 반복되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을 가진 것 같았죠. 이상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다른 한국 컨텐츠를 찾아보며 한글에 빠져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혹시 이런 독특한 구조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다른 이 체계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날 연구소에서 저는 몰래 한글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인 문자였고 발음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제 행동을 본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카타리나, 동양 문자를 연구하는 중이야? 옆자리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아니, 그냥 잠시 호기심일 뿐이야. 부끄러운 듯 화면을 닫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언어 이론에 대한 제 신념과 한글이라는 새로운 발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한글에 대해 더 연구했어요. 그러다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리사와 마르코를 포함한 제 환자들에게 한글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진전이 없었으니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죠. 처음에는 제 자신도 이 생각이 미친 짓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떤 과학적 직관이 이 방향으로 저를 밀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용기를 내어 연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 실험, 난독증 환자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으로요.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고 가능한 모든 이론적 근거를 문서에 담았어요. 이 계획서를 호프만 소장님께 제출했죠.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어요. 카타리나, 이게 무슨 소리야? 로베르트 호프만 소장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제 연구 계획서를 들고 연구실로 들어오셨어요. 소장님의 목소리는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소장님,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려는 겁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제 신념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프만 소장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는 유럽 최고의 언어치료 연구소야. 수백 년간 검증된 유럽의 언어학 이론을 버리고 동양의 이상한 문자를 실험해보자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군. 너의 경력을 스스로 망치려는 거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몸 안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여전히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장님, 한글의 구조가 난독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와 소리의 명확한 대응 관계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전문가답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그런 연구는 신뢰할 수 없어. 동양에서 자기들 문자를 띄우려고 만든 논문일 뿐이야. 호프만은 제 계획서를 책상 위에 내던졌어요. 이런 실험은 허가할 수 없네. 우리 연구소의 명성이 걸린 문제야. 더 이상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게. 회의실을 나오는 저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고 몇몇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 경력 전체가 위험에 처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구조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공식적인 승인 없이 제 개인 시간을 이용해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죠. 리사의 부모님께 먼저 연락했어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들은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이 실험이 실패한다면? 만약 호프만 소장이 알게 된다면? 제 경력은 끝장날 거예요.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과학적 직관과 아이들을 도우려는 열망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마르코와 리사를 위한 비공식 한글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민수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기꺼이 함께해 주었죠. 첫 수업은 제 아파트에서 진행했어요. 제 심장은 마치 첫 발표를 앞둔 대학생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일까? 의심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기본 모음부터 배워볼 거예요. 이민수가 아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글자들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는 입을 크게 벌릴 때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독일어와는 너무나 다른 글자 체계에 당황했겠죠. 마르코는 낯선 기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리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내심 불안했어요.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놀랍게도 30분도 지나지 않아 리사는 이미 몇 개의 기본 모음과 자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카타리나, 봤어요? 제가 읽었어요.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다를 따라 읽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로 된 단어를 읽을 때는 항상 좌절했던 리사가 한글은 이렇게 빨리 습득한다니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르코도 천천히 따라왔어요. 그는 원래 말수가 적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의 규칙적인 패턴이 그에게도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퍼즐 같아요. 마르코가 중얼거렸죠. 규칙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2주 후 아이들은 이미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독일어 읽기 능력도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한글이 그들의 뇌에 새로운 언어 인식 경로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높아졌고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민수는 미소를 지었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어 있어서 난독증 환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합하는 구조가 시각적 인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이 결과를 문서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의 진전 상황을 기록하고 한글이 그들의 언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면서 문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독일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아파트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호프만 소장이 서 계셨죠. 제 심장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카타리나, 난 알고 있어. 내가 승인 없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호기심과 회의감, 그리고 어쩌면 기대감? 결과를 보여주겠소. 그가 말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아이들의 진전 기록과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호프만 소장은 말없이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리사가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자신 있게 읽는 모습, 마르코가 한글 받침이 있는 단어도 천천히 발음하는 장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독일어 단어도 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읽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호프만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한 거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소장님,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을 만큼요. 문자와 소리의 관계가 명확하고 시각적으로도 패턴을 인식하기 쉬운 구조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프만 소장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프만 소장과의 만남 이후 저는 이민수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글이 왜 난독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실험 설계를 했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어요. 이민수가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며 말했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죠. 저는 한글의 구조를 깊이 연구할수록 더욱 매료되었어요. 특히 한글의 각 글자가 소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죠. 독일어나 영어처럼 하나의 소리가 여러 가지 철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의 F소리는 다양한 철자로 표현되지만 한글은 그런 복잡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1:1 대응 구조가 난독증 환자들에게 왜 효과적일까요? 저는 이민수에게 물었어요. 지적 호기심이 불타올랐죠.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명확하면 뇌가 처리하기 더 쉬워져요. 특히 난독증 환자들은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한글은 그 연결 과정을 단순화시켜주는 거죠. 게다가 한글은 블록 형태로 음절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패턴을 인식하기 쉬워요. 이론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함께 뇌의 언어 처리 경로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연결하는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난독증 환자들이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의문 인식 과정이 한글을 통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도 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 인식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독일어 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그룹을 확장했고, 각 환자마다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 학습 후 평균 6주 만에 읽기 능력이 4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죠. 카타리나, 이제 확신해요. 한글은 단순히 다른 문자 체계가 아니라 언어 치료의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며 제 인생을 바꿔놓을 논문을 준비했어요.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의 효과, 유럽 난독증 환자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여기에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난독증과의 연관성, 실제 치료 사례 등이 모두 포함되었어요. 제 학문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구가 제 개인적인 호기심과 몇몇 환자를 돕기 위한 시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난독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프만 소장이었습니다. 카타리나, 내 연구에 관심이 생겼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연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어. 이 프로젝트를 정식 연구 프로그램으로 승인하겠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내가 틀렸어. 호프만 소장이 인정했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욱 놀라웠어요. 때로는 전통적인 방법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너의 결과를 받고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우리 연구소가 이런 혁신의 중심이 되었으면 해. 그날 이후 제 연구는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되었고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기반 치료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소의 리소스와 지원을 받게 되자 연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는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환자를 돕고자 하는 열망만이 남았죠. 한글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독일 언어치료 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죠. 유럽의 전통적인 언어치료 전문가들 앞에서 동양 문자의 우수성을 주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발표 전날 밤 저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민수의 응원 전화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의 카타리나 슈나이더 박사님께서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의 혁신적 효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제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객석에는 유럽 각국의 저명한 언어치료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죠. 특히 앞줄에 앉은 전통주의 교수들의 얼굴에는 이미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들 중 몇몇은 제가 학생 시절부터 우상처럼 여겼던 분들이었기에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이 문자 체계는 소리와 글자가 1:1로 대응되며 이러한 특성이 난독증 환자들에게 특별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전이 없던 환자들이 한글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여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기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 그래프는 전통적인 방법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리사와 마르코의 사례는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점차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 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강한 반발이 쏟아졌어요. 가장 권위 있는 교수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이런 이국적인 접근법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한 교수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럽의 전통적인 언어치료 방식을 폄하하는 것 아닌가요? 수백 년의 연구 전통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교수들의 비판적인 질문에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은 비웃음을 짓기도 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제 머릿속은 순간 하얘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의 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글 학습이 독일어와 같은 모국어 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어요. 이건 언어치료의 새로운 도구이지 기존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대답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호프만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를 막으려고도 했죠. 호프만 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결과를 확인했고 이것은 분명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혁신입니다. 과학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아닐까요? 그의 지지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며 추가 질문을 했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회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제 연구를 평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큰 진전이었죠. 3개월 후 공식 검증 실험이 진행되었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진전이 없었던 20명의 난독증 환자들에게 한글 기반 치료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는 명백했어요. 모든 환자들이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특히 심각한 난독증을 가진 5명의 아이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검증위원회의 의장이 발표했어요. 슈나이더 박사의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은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유럽 언어치료 분야의 중요한 혁신으로 인정합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편견과 의심을 극복하고 과학적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민수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우리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축하를 건네왔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교수들 중 몇몇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협력을 제안했죠. 호프만 소장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랑스럽네. 카타리나, 넌 진정한 과학자야. 의심과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으니까.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의 공식 인정 이후 저는 단순히 효과적인 치료법을 넘어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글에 담긴 더 깊은 가치를 이해하고 싶었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민수가 설명해 주었죠. 우리는 베를린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한글의 창제 목적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중국 한자는 엘리트들만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모든 일을 위한 문자라는 개념이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나서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역사에서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지식을 독점하려 했잖아요. 한글은 훈민정음이라고 불렸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이민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전할 수 없으니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새 글자를 만든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철학적 가치는 제가 언어치료사로서 가지고 있던 신념과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언어의 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15세기 한국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글의 철학적 배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이를 밀어붙인 세종대왕의 비전과 용기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내면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제 가치관이 바뀌고 있었어요. 카타리나, 요즘 달라 보여요. 연구소 동료가 어느 날 말했어요. 뭔가 더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제 성공과 인정에 집착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더 큰 목적을 찾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철학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난독증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글과 그 철학에 매료되었어요. 독일어로 된 한글 학습 자료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직접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한글의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구조에 푹 빠져들었어요.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명상 같았죠. 각 글자의 형태가 소리와 연결되는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이민수, 한글을 통한 글로벌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연구소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고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세종대왕의 철학처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기쁨을 주고 싶어요. 이민수는 환하게 웃었죠.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서울대에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한번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 당신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일 거예요. 저는 곧 한국 방문을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이었지만 곧 더 깊은 결심으로 발전했죠. 서울대 언어학과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제 연구에 보인 열정적인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 언어학과에서의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어요. 호프만 소장님께 말했을 때 그는 놀라워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죠. 제가 연구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떠나겠다는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내가 찾은 것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군, 소장님이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내 연구를 계속 지원할게.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더 넓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보자. 제 마음은 이제 확고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가치를 전 세계의 언어장애 치료에 활용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력의 변화가 아니라 제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었어요. 마치 세종대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처럼 저도 많은 아이들에게 언어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죠. 처음 이민수를 만났을 때의 제 냉담한 태도, 한글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장 의자에 앉아 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준비 중인 글로벌 한글 기반 언어치료 프로그램의 기획안이 있었죠. 이제는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활용한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한글이 가진 보편적인 구조가 다양한 언어권의 난독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카타리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호프만 소장과 연구소 동료들이 환송 나왔더군요. 우리가 좀 늦었나 보네. 호프만 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게 이것을 주러 왔어. 그가 건넨 것은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계약서였어요. 글로벌 난독증 치료를 위한 한글 기반 언어치료법 개발 프로젝트였죠. 유럽연합의 공식 지원도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 연구가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어, 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때야. 네가 한국에서 연구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임상 실험을 계속 진행할 거야. 그리고 6개월마다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어. 리사가 다가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한글로 쓴 작은 편지였죠.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글씨체로 감사합니다. 카타리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르코도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다음에 만나면 한국어로 대화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어요. 한글의 원리를 활용한 언어치료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 다양한 언어권의 아이들이 읽기에 즐거움을 발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다른 문화와 지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학술 저널이나 연구실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세종대왕의 철학처럼 모든 이를 위한 언어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것,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더 이상 언어장애가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요. 한글이라는 위대한 선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아이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세종대왕의 꿈이 바다를 건너 독일 아이들의 미래까지 환하게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